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리나스 코리안 바이브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왔는데요. 영상을 제가 2개 올렸었고 이야기 에피소드는 하나 올렸는데 벌써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구독 눌러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추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석, 이 설날과 함께 대표적인 한국의 명절이죠.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추석이라는 게 대체 뭔지, 뭐 하는 날인지, 뭐를 먹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에 대표적으로 먹는 송편이라는 떡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한번 맛있겠다,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추석의 말뜻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추석은 한자로 가을 추자에다가 저녁 석자예요. 그래서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죠. 가을 달빛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날 밤, 이런 뜻이래요. 약간 좀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추석 한가위 그냥 똑같은 거죠. 근데 그 한가위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옛날 말로 한가운데라는 뜻이래요. 이 한가위 추석이 8월에 한가운데에 있었다 보니까 그냥 한가운데 날 이렇게 부르던 게 한가위라고 합니다. 근데 8월이라고? 8월? 지금 9월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8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력이기 때문입니다. 8월 음력 8월 15일이기 때문에 대체로 양력으로 따지면 9월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은 여름 명절이 아니고 가을 명절인 거죠. 가을 명절이다 보니까 수학의 계절이에요. 풍요로운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땡스기빙 데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과일이나 곡식 등을 수확하고 이런 좋은 수확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조상님들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운 날이다 보니까 서로서로 선물도 많이 하는 날입니다. 제가 요가 학원에 다니는데요. 이 요가 학원에서 어떤 분이 되게 맛있는 한과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이거를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이 직원들에게 지금까지 수고했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추석 명절 선물들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선물을 서로서로 주고받습니다. 이 선물은 대체로 새롭게 수확되는 신선한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가을이다 보니까 갓 수확한 것들 많을 테니까요. 과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곡식들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참기름이라든지 들기름이라든지 그 외에 약간 보관하기 쉬울 만한 캔 통조림, 참치캔 그리고 햄 통조림 이런 것들도 많이 선물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유래를 알아보려면 무려 1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 큰 대회가 있었는데 길쌈대회라는 게 있었대요.
길쌈이 뭐냐? 한국 사람들도 이 길쌈이라는 말 많이 모를 것 같은데 이 실을 짜내가지고 천을 짜내는 걸 길쌈이라고 했대요. 요즘은 길쌈하는 사람 보기 힘들겠죠, 그죠? 다 공장에서 나오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직접 손으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좀 귀찮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여간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을 재미있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마치 올림픽처럼 스포츠 게임처럼 내기를 걸어가지고 재미있게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길쌈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두 팀의 여자들이 길쌈을 했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이 길쌈을 한 사람들의 팀이 우승하는 거고 좀 길쌈을 덜 한 사람들은 패배, 지는 거죠. 이렇게 진 사람들이 열심히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가지고 다 같이 즐거운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물론 져서 음식들 만들어야 되면 굉장히 피곤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진 팀들도 맛있게 음식 만들어서 다 같이 즐기는 시기였다고 해요. 이게 시초가 돼서 그 후로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고 잔치를 벌이고 다 같이 춤도 추고 그리고 노래도 하는 식으로 이 명절이 자리 잡았다고 해요. 특히 이 노래하고 춤추는 게 따로 있는데 강강술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강강술래는 보름달 밑에서 여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방방 돌면서 강강술래 노래를 하면서 앞으로 더더욱 풍요로워져라 하고 기원하는 춤을 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추석은 지금까지도 다 같이 즐겁게 모여서 즐기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추석 앞 뒤에는 연휴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 연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어떨 때에는 주말까지 붙어가지고 굉장히 길어져요. 5일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휴일이랑 겹쳐가지고 그보다도 더 엄청 휴일이 길어진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쉬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이고 하니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되는 그런 날이겠죠. 이렇게 명절이 되면 쉬는 날도 길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멀리 살고 하시더라도 이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에 딱 좋은 날이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데 다 같이 모이는 날이 되고는 합니다. 대부분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는 자녀분들, 젊은 자녀분들이 시골 같은 곳에 사는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을 만나러 내려갑니다. 제가 방금 내려간다 라고 했죠. 보통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시골로 갈 때에는 시골에 내려간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그 서울이 한국, 남한의 위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시골에 내려간다 라고 표현하나? 라고 생각하는 한국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대도시에서 이런 마을, 시골 같은 데로 내려갈 때 내려간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정부 같은 곳은 서울보다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서울보다 좀 작은 시골이라서 그래서 의정부로 내려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서울에 올 때는 서울로 올라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추석 때가 되면 이런 대화들이 들려올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어디 가세요? 저는 부산이 고향이라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집은 저희가 큰 집이라 가지고 아무 데도 안 가요. 가족들이 다 저희 집에 모여요. 큰 집? 이 말을 들으시고 나서 큰 집, 사이즈가 큰 집인가?
그러면 크기가 큰 집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큰 집은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집은 그 대가족 중에서 제일 첫째 아들, 장남의 집을 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장남, 이 첫째 아들이 가문의 대를 잇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사 같은 것도 이 장남이 주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장남이 있는 큰 집을 가서 요 큰 집에서 제사도 지내고 다 같이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추석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추석의 음식 아주 풍성합니다. 이 축제이기 때문에 음식이 당연히 빠질 수가 없겠죠. 특히나 추석은 가을의 수확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이때 나온 음식은 그 해에 처음 수확한 것들이다 해가지고 해라는 말을 특별히 붙여서 써요. 예를 들어서 햅쌀, 햇곡식, 그리고 햇과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해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이 전들, 부침개들을 특히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뭐 나물이라든지 고기도 굽고 그리고 물고기도 굽고 그 다음에 달콤한 한과 같은 디저트들도 준비해서 제사상에 올리죠.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끔 푸짐하게 차립니다. 이렇게 차린 제사상 앞에서 조상님들에게 절을 올리는 차례라는 것을 진행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했던 음식들을 좀 가져다가 성묘라는 것도 갑니다. 성묘라는 건 이 조상님들의 묘를 찾아가서 돌보는 건데요. 풀이 가만히 놔두면 풍성하게 자라겠죠? 그 풀들을 다듬어 주는 것이 성묘입니다. 이렇게 다듬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도 하고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것까지도 성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명절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송편입니다. 제가 떡을 엄청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이 송편은 진짜 좋아해요. 떡 중에서도 송편이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송편은 맵쌀가루로 만드는데, 맵쌀가루는 찹쌀이 아닌 그냥 쌀을 맵쌀가루라고 해요. 근데 이 맵쌀가루가 그냥 맵쌀가루도 아니고 가을에 막 수확한 햅쌀이잖아요. 그 햅쌀로 만드는 신선한 송편이다 보니까 특히나 진짜 맛있습니다. 자, 게다가 추석이다 보니까 수확한 게 엄청 많잖아요. 뭐 밤도 있고 콩도 있고 팥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잣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넣고 싶은 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송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곡식들이 들어간 송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깨송편입니다. 네, 깨랑 설탕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깨송편인데 이 깨송편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송편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깨로 만든 깨송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잣을 넣어가지고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쁜 꽃송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송편에 들어갈 속을 만들어 볼게요. 간단합니다. 깨 2큰술 넣어가지고 깨를 잘 빻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설탕 1스푼, 꿀 1스푼, 소금도 살짝 한 꼬집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잘 섞어주면 약간 촉촉하니 맛있는 깨속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죽이 사실은 살짝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반죽은 우리 쌀가루를 사용을 하는데 이 쌀가루가 사실은 그냥 쌀가루가 아닙니다. 네, 햅쌀가루이죠. 근데 그냥 햅쌀가루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쌀을 한번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그 불린 쌀을 빻아낸 것이 떡에 사용되는 쌀가루입니다. 습기가 들어간 쌀가루라서 습식 쌀가루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냥 해외에서 파는 쌀가루들은 건식 쌀가루, 건조된 쌀가루라서 건식 쌀가루라고 합니다. 자, 이 건식 쌀가루로 만들면 떡이 맛이 없어요. 그 쫄깃함을 구현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습식 쌀가루가 외국에서 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습식 쌀가루 만드는 법 알려드려 볼게요. 건식 쌀가루에다가 그 무게의 반 정도 되는 물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이거를 마치 화분에 물 주듯이 물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랩으로 싼 다음에 이 쌀이 물 잘 먹으라고 냉장고에다가 2시간 정도 넣어둡니다. 그 다음에 꺼내면 얘가 좀 사실 뭉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습기가 많고 어디는 습기가 적으니까 고른 식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체에다가 귀찮지만 한번 걸러줍니다. 이렇게 걸러내면 짜잔, 습식 쌀가루 완성입니다. 자, 이 습식 쌀가루만 있으면 다양한 한국 떡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백설기 같은 건 좀 간단한 편이니까요. 인터넷에 백설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한국 떡들 검색해 보셔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송편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반죽을 해줄 건데 익반죽이라는 것을 해줄 겁니다. 익반죽이 뭐냐면 이거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반죽을 미리 살짝 익혀주는 겁니다. 이 쌀가루 몇 그램을 하시든지 100g에 한 2큰술 정도의 끓는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날의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쌀가루가 생각보다 습기가 많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도 건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꼭 조절해 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반죽을 해줄 건데 반죽은 이 귓볼 느낌 같은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면서 손에는 안 묻어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반죽은 오랫동안 더 치댈수록 더더욱 쫀득한 송편이 됩니다. 이렇게 반죽이 잘 완성이 되면 반죽을 쫙 반으로 갈라봤을 때 마치 닭고기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곡식에서 이런 닭고기 같은 질감이 날 수 있다니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 반죽에는 다양한 천연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색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치자가루 같은 거 넣으면 노랗게 되고요. 청치자가루도 있어요. 그거는 푸른 색깔이 나겠죠. 다음에 자색 고구마 가루 아니면 쑥가루 같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쑥가루를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다른 색의 반죽들도 만들었는데 이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의 색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거보다 훨씬 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떡은 찌면 색이 굉장히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을 내고 싶다면 훨씬 더 은은하고 보일랑말랑하게 그렇게 색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송편 빚어주면 되는데요. 반죽은 15g 정도 떼서 더 한 번 더 쫄깃해져라 쫄깃해져라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조물조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둥글고 매끄럽게 빚어서 납작하게 눌러주고 가운데를 조금 더 눌러서 속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거기에다가 속을 한 스푼,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잘 눌러서 송편을 여며줍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빠지라고 몇 번 꾹꾹 쥐어줄 거예요. 이렇게 공기를 잘 빼지 않으면 중간에 떡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주면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모양은 반달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름달이 아름다운 추석에 왜 반달일까요? 그 이유는 보름달은 이제 끝나고 나면 기울잖아요. 근데 반달은 이제부터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더더욱 풍요롭고 풍성해지라고 반달 모양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나뭇잎 모양 송편도 만들어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잘 안에다가 속도 넣고 여며주고 그 다음에 모양을 럭비공 모양처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꼬치를 사용해서 인맥 무늬를 내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하면 나뭇잎 모양 송편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꽃송편이 있어요. 이 꽃송편에는 잣을 넣어줄 겁니다. 3g씩만 반죽을 떼서 그 안에다가 잣을 넣어주고 잘 여며줍니다. 이렇게 5개를 만들고 나면 각자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5개를 이어 붙여줘요. 그러면 꽃 모양 같이 나오죠. 가운데에 꼬치로 잘 주름 모양을 내준 다음에 잣을 콕 박아가지고 꽃술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꽃 모양 송편 완성. 이 꽃 모양 송편 여러 가지 색으로 저는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솥에다가 물을 올려가지고 센 불로 끓여줍니다. 물이 팔팔 끓고 나면 찜기를 올려서 솔잎을 깔고 떡을 올려가지고 20분간 쪄주면 됩니다. 떡을 찔 때에는 센 불에다가 찌셔야 돼요. 센 불. 가스레인지 끝까지 돌려서 센 불로 올려주세요. 이게 떡은 센 불에다 찌는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 쪄졌으면 얼른 뚜껑을 열어가지고 휘휘 증기도 날아가게 해주고 차가운 바람 좀 세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촉촉한 습기가 날아가지 않게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서 마무리해 줍니다. 이게 바로 그 송편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맛도 있고 모양도 이뻐요. 짠! 이렇게 귀엽게 생긴 꽃송편이 이렇게 해서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이랑도 같이 먹어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약간 먹는 소리를 들려드리면 식감이 좀 예상이 가능하실까 싶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송편은 잣이 들어간 송편이었어요. 이 잣만 넣으면 심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담백하고 고소해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잣이 굉장히 고급 재료인 거 알고 계신가요? 잣이 따가지고 한 알 까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싸다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기본 송편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깨송편이라 그런지 되게 고소하고 달달하니 너무 맛있어요. 이 깨송편이라는 거는 깨가 약간 빠져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너무 텁텁하지도 않고 적당히 달달하면서 쫄깃쫄깃한 맛이 진짜 맛있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좋지만 또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냉동식품이 나오거든요. 이게 외국에서 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뭐 한인마트라든지 어딘가 가서 냉동 송편 발견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추석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추석이라는 게 물론 이런 전통적인 의미도 있고 가족들끼리도 모이고 이런 점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긴 휴일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 기다려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긴 휴일을 기다리고는 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이런 휴일이 긴 명절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구독 혹시 안 하셨다면 해주셔야지 저희가 다음번에도 만나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댓글도 달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